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거 보고 야 어떻게 이런까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냐. 미국 정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기술 기업들을 퇴출시키겠다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거가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 보도가 되니까 완전히 손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본 공급 채널을 끊겠다는 거죠. 미국의 정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일종의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그 플랫폼에서 중국 기업들을 제거하겠다는 거죠.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보도가 됐으니까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오늘 한국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이런 것도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동맹국들로 하여금 중국과의 거래를 끊어라, 중국과의 거래를 줄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여러분들 수출 의존도가 20% 정도 되는데 총 수출 가운데 20% 정도가 중국이 가면 15% 정도가 미국일 겁니다. 아무래도 이러면 20%를 어떻게 줄이는 겁니까? 25%에서 20% 정도 여러분들 줄어들었으니까 크게 줄어든 거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경제신문은 막 좀 비교적 이렇게 튀기지 않는데 좀 놀랍지 않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첫째는 인공지능 칩의 중국 수출을 통제한다. 엔비디아가 지금 타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H20 저사양 중국 수출용 H20이라는 AI 칩을 팔지 말라는 거죠. 대통령하고 이야기가 잘 돼가지고 여러분들 투자 계획까지 발표해서 해결된 걸로 생각했는데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은 거죠. 어제 오늘 다 합쳐가 한 15% 정도 이런 주가가 빠졌으니까. 둘째, 중국 기업을 뉴욕 증시에 상장 폐지하는 것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조처까지도 고려를 한다는 겁니다. 뭐 거의 전쟁 수준인 거죠. 중국의 셋째, 중국의 AI 굴기에 필수인 첨단 기술과 자본을 제한하고 넷째, 미국의 동맹국들로 하여금 중국과 거래를 끊도록 압박하는 등 지금 여러분들 소개한 네 가지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조치들인데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동원할 정도까지 미국이 이런 중국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엔비디아 한국은 한국의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주식을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죠. 첫 번째 많이 갖고 있는 기업 주식이 테슬라고 두 번째가 엔비디아고 세 번째가 이런 애플 네 번째가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사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엔비디아 주가가 여러분들 15% 이상 폭락하게 된 데는 어제 H20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락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AI 모델 훈련용 칩을 중국에 수출한 것 자체를 여러분들 지금 금지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대례사님께서 여기까지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면을 세워주겠습니까? 단단히 결심한 것 같습니다. 헤어질 결심. 엄청나게 여러분들 단호하게 말씀하셨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단호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매일 여러분들에 전해드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보게 되면은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중간에 이런 중간상 언론사 거치지 않고 바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런 단호하고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최악의 경우에는 헤어질 수가 있다 이야기죠. 바이바이 하는 겁니다. 전략적 디커플링을 할 수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에 미국 무역대표부의 수장을 맡았던 로버트 하우저가 하셨던 미국은 중국의 의존도를 현저히 줄이기 위해 가지고 완전히 갈라서야 된다. 전략적 디커플링.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비롯해서 앞으로 다가올 대통령 가운데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처럼 중국과 미국 문제의 실상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다고 볼 수 있겠죠. 가장 여러분 악건은 엊그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가로들은 안다는 거죠. 중국 사업가든 한국 사업가든 간에 미국의 시장 접근성을 포기한 것으로 사업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통찰력이고 진단인 거죠. 그러니까 먹물들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현장에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접근성이라는 것이 엄청난 카드랑을 본인이 정확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바마나 조지 W 부시나 다 허당인 겁니다. 사업세계에서 목숨을 걸고 뛰어본 사람들은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 겁니다. 그걸 못 꿰뚫으면 이제 망했겠죠.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허용할 수 있느냐 여부가 미국이 갖고 있는 최대의 카드라는 거죠. 최악의 경우 여러분들 중국이 미국 시장에 접근 가능성을 다 여러분들 전면적으로 봉쇄해버리게 되면은 그걸로 여러분 중국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카드를 바보 병신 같은 여러분들 기성 정치인들이 왜 안 쓰냐야 그게 여러분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보고 또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이런 또라이인 겁니다. 천재가 천재를 못 알아보니까. 엄청난 여러분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 네 가지가 보통 사람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강제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이런 생각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국 기업들이 여러분들 수백 개 지금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데 전부 상장 폐지를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죠. 그러나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겁난 겁니까? 엔비디아가 만드는 중국 수출용 저사양 AI 칩인 H20 수출을 통제하면 중국에서 AI 모델을 개발하는 비용이 약 3에서 6% 증가한다고 추산했다. 엔비디아는 17조 정도의 손실을 볼 것이다. 매년 17조 원을 보는 겁니다. 그게 주가가 아마 오늘 폭락한 거죠. 중국 기업의 뉴욕 증시 상장 폐지는 기술 기업의 자금줄을 끊기 위한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상장 폐지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286개로 시가총액이 1569조다. 시진핑은 여러분들 이런 걸 두고 미국의 이름 덕본 게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아마 한국의 좌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미국의 이름 덕본 게 뭐가 있노?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우리 상품이 싸가지고 자기들이 산 거지 우리가 미국에 덕본 게 뭐가 있노? 1년에 뭐 한 600불 정도 남겼다고 치자. 그게 뭐가 덕보노? 우리가 이름들 물건 잘 만들어서 판 건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시진핑이 생각하고 이런 좌파들 생각하고 똑같은 겁니다. 미국이 이런 관대한 시장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함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뉴욕 증시란 플랫폼에 1569조 원 정도를 조달할 수 도와준 겁니다. 아니 미국 투자자들이 돈이 되니까 상장시켜 준 거지 우리가 무슨 덕을 봤나 이렇게 하니까 뭐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서로가 지 잘난 맛에 사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약간 쇼크를 먹었습니다. 야 세상에 아무리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뉴욕 증시에 상단된 중국 기업이 286개를 여러분들 그냥 상장 폐지를 시키겠다. 엄청난 뉴스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또 하나는 동맹국들 하여금 뭐 미국이 생각하는 한국은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중요 지역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멕시코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 가지고 우회 수출을 금지시키려고 하니까 동맹국들이 교역량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 여러분들 전시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인 거지 평화시에서 일어나기 힘든 이야기들인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